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도체 설비에서 플라즈마를 이용을 하는데 플라즈마 발생 장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반도체 엔지니어 입장에서 구경을 한번 해볼게요. 우선 플라즈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플라즈마의 학술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디바이 차폐를 만족하는 이온화된 기체가 이게 학술적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 이제 디바이 차폐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요거는 이제 다음 장에서 한번 다시 다뤄보기로 하고 조금 더 이제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사전 검색을 해봤어요. 일반 사전에서. 그래서 기체 상태의 물질에 계속 열을 가하여 온도를 올려주면 이온 핵과 자유전자로 이루어진 입자들의 집합체가 만들어진다. 물질의 세 가지 형태인 고체, 액체, 기체와 더불어 제4의 물질 상태로 불리며 이러한 상태의 물질을 플라즈마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여기가 고체죠. 이게 고체 범위예요. 고체 범위고 이 위에는 부도체, 밑에는 이제 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고체는 어쨌든 분자 간에 서로 이제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서 이제 움직이지 않고 단단한 형태를 말하죠. 그런데 거기에 부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들까지 꽉 잡혀 있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부도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도체는 분자들끼리 꽉 잡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부에서 전자들은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태를 이제 우리가 도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분자들끼리 좀 더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는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여기서 에너지를 조금 더 주면 이제 액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적 이런 분자들끼리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액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에너지를 주게 되면 이제 분자들 간의 거리가 더 멀어져서 얘네들끼리는 이제 서로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기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다 에너지를 더 주게 되면 기체 분자 안에서 이제 전자들과 이온으로 분리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현상을 우리가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보면은 이제 흔히 이제 이야기하는 플라즈마의 종류들이 이제 뭐 태양도 이제 우리가 흔히 플라즈마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번개 그리고 오로라 뭐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이제 플라즈마 현상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까 전에 학습적 정의에서 이제 디바이 차폐라는 용어가 나왔으니까 이 디바이 차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플라즈마가 가진 특성 중에 하나로 플라즈마 내에 다른 전기장이 가해지면 플라즈마는 자체적으로 하전 입자들을 재배치해서 전기장을 없애려는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플라즈마가 이제 형성이 되었을 때에 플라즈마가 형성이 될 때 전체적으로 이제 중성을 띠려고 노력을 하는데 중성을 방해하는 변수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자체적으로 양전하와 이제 전자들이 서로 막 이동을 하면서 중성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성질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어쨌든 전체적으로 중성을 만들기 위해서 꾸준히 이제 전자와 양전하가 이제 계속 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적어 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전기종으로 중성인 플라즈마 내에 양의 입자를 하나 집어 넣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발생하여 전기적 중성이 깨져버리는데 그러면 다시 중성을 맞추기 위해 근처에 전자들이 모여들어 어느 거리 이상에서는 전기장을 느끼지 못하도록 상쇄시킴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를 밑에 있는 그림으로 이제 한번 더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플라즈마가 형성이 되고 전자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이제 양전하죠. 양전하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면 이 양전하의 영향력 안쪽으로 이제 들어오는 애들이 있겠죠. 전자들이. 아무래도 얘가 양전하니까 예를 들어서 양전하가 8개라고 하면 전자들도 8개는 이제 모여들어야겠죠. 이렇게 전자들이 8개가 모여들게 되면 이 전자들이 8개가 모였을 때에 요 바운더리가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요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디바이 피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양전하들이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모여들고 나면은 사실 여기 밖에 있는 애는 얘 같은 요런 밖에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자들이 다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전기적으로 여기까지가 딱 중성이 만들어졌으니까 얘네들은 또 비교적 양전하의 영향을 아예 안 받겠죠.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모여들게 되면 이제 어느 범위 안에서는 이제 전기적 중성을 띠는 이제 그런 공간이 존재를 할 텐데 이렇게 여기 있는 애들한테 영향을 안 미치는 공간, 그 경계점이 존재를 할 텐데 그 경계를 이제 까지의 거리, 그 경계까지의 거리를 이제 디바이 랭스라고 한대요.
디바이 랭스라고 하고, 이 디바이 랭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 밀도가 높아지면 좀 줄어들고 전자 밀도가 낮아지면 좀 넓어지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 뭐 요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를 한 번 더 요약을 하면, 플라즈마 내에서 정기적 중성을 방해하는 변수가 생기면 양전하와 전자는 열심히 이동을 하면서 이제 정기적으로 중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여기서 중성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를 이제 디바이 랭스라고 하고, 이 거리는 전자 밀도에 의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한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플라즈마 안에서 이제 기체와 이제 전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충돌을 하는데, 그 충돌 과정에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우선 크게는 충돌하는 과정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나눠진대요. 그래서 탄성 충돌은 에너지 손실이 일어나지 않는 충돌, 즉 다시 말해서 전자가 가다가 여기 원자랑 꽝 부딪혔을 때 별다른 거 없이 전자는 이쪽으로 이제 튕겨 나가게 되고, 원자는 뭐 여기에서 뭐 따로 깨지거나 뭐 별다른 영향 없이 방향만 바뀐다라는 거죠. 운동의 방향만 이게 살짝 바뀌거나 뭐 이런 형태가 되는 형태를 탄성 충돌이다라고 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탄성 충돌만 일어나면 사실 플라즈마가 발생하기 어렵겠죠. 비탄성 충돌, 이제 운동 에너지가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에너지가 감소하는 만큼 어떤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어떤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이온화라는 현상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온화를 보면 이제 뭐 이런 문서나 뭐 교재 같은 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전자가 와서 아르곤이랑 부딪히면 이제 아르곤 양이온이 형성이 되고 전자가 두 개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보면, 전자가 와서 이제 부딪히게 되면 에너지를 잃겠죠. 에너지를 잃고 이제 얘는 방향 이쪽으로 이제 하나가 있고요. 이제 기존에 충돌했던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에서 빠져나온 전자, 2차 전자라고 하죠. 2차 전자가 이제 생성이 되고, 이렇게 생성이 되면 전자가 하나 빠져나왔으니까 아르곤 입장에서는 이제 양전하를 갖겠죠, 당연히. 그래서 뭐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2차 전자의 방출로 이제 플라즈마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환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전자가 와서 원자랑 충돌을 하면 요런 거가 이제 형성이 된대요. 그리고 전자가 나온대요. 그리고 요런 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리고 요런 현상들이 라디칼이 형성이 되고, 이제 전자가 이제 하나가 처음에 충돌했던 애가 이제 하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완은 이제 라디칼이 다시 원자로 변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요거를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면, 전자가 와서 여기에 쾅 부딪히게 되면 여기에 원래 궤도 안에 있던 전자가 그 다음 준위, 한 단계 위의 준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전자의 충돌 에너지에 의해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한 단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 라디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라디칼로 이제 한 단계 위에 있던, 올라가 있던 애는 다시 밑으로 이제 내려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때게 처음에 이제 전자가 충돌하면서 얘한테 준 에너지가 있죠. 그 에너지를 이제 방출을 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 이완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이제 빛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플라즈마에서 이제 우리가 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뭐 분리, 전자 흡착, 분리 흡착, 이온 재결합, 전하 이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전자가 와서 부딪히면 A랑 B랑 서로 이제 분리가 되는, 이제 뭐 이런 현상을 이제 분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에서는 이걸 해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전자 흡착, 와서 부딪히게 되면 전자가 이제 뭐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음이온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분리 흡착, 요거는 이제 기체 분자가 원래 분자가 있었는데 전자가 충돌을 하면서 이제 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는 양이온, 하나는 음이온, 그리고 전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온 재결합, 이거는 얘네 둘이 이제 달라붙는 거죠.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그때 이제 빛이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전하의 이동, 차지가 이제 뭐 바뀐다는 거죠. 여기 있던 전자가 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차지가 바뀌기도 한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뭐 발생을 한대요. 그러니까 안에서 무질서하게 충돌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제 학술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은 플라즈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